지난 1, 2차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께서는 내용을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처음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 조합의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막대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경과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 11월 달에 GS건설 본사 방문을 통해서 철거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12월 20일부터 10번지 일대 지금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지 일대 철거를 진행을 하면서 대의원 간담회도 있었고요.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그리고 지금 계속 현재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 저희 조합의 임원 전원 해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얼토당토한 부담금이 1억 2천만 원 이상 발생된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을 다 전원 해임시켜야 된다라는 기치를 들고 지금 임원 전원 해임이라는 총회를 개최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공사비 협상 관련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에 시공사는 최초의 공사비를 착공공사비를 59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반 분양가는 1,890만 원대를 요구를 했고요. 조합은 공사비는 530만 원, 일반 분양가는 2,2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3차까지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시공사는 공사비 565만 원, 일반 분양가 1,940만 원의 요구를 한 상황이었고요. 조합은 공사비 540만 원, 일반 분양가 2,2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시공사는 일반 분양가 2,200만 원은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개진했었고요.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시공사는 공사비 565만 원, 일반 분양가 1,940만 원 같은 내역을 요구를 했고요. 조합은 공사비 560만 원, 일반 분양가 2,200에서 2,3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공사는 협상 내용이 진전이 없으면 철거가 불가하다라는 협의 내용까지 통지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공사비는 565만 원대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2,200만 원 이상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합원님들께 보내드린 시공사 3사의 공문 내용을 확인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그러면 저희 조합에서 지금 상황적으로 나와 있는 잠정적인 565만 원과 일반 분양가 2,200만 원 선을 대입을 했을 때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평가 금액이 만약에 1억 5천만 원이고 34평을 분양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관리처분 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평균 1,0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담금을 내셔야 되는데 기존 부담금이 2억 1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분양가가 1억, 종전 평가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신 분은 조합원 분양가 1,050만 원대를 적용을 받으셔서 34평형을 분양 신청하신 분은 추가로 2억 1천만 원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비가 560만 원이 되고 일반 분양가가 2,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추가로 더 내셔야 될 돈은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565만 원일 때는 약 한 4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금이 더 발생된다라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2,300만 원을 일반 분양가를 받으면 비례율이 오히려 12% 늘어나서 2,200만 원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리처분 시뮬레이션상의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비대위 세력들은 추가 부담금이 1억 2천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니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 다 잘라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네, 내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추가 부담금 250에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2,300만 원 이상을 받을 때는 오히려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작금의 현재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관리처분 2년 전에 했던 관리처분 계획상의 공사비는 430만 원 선이었는데 착공 시점에 지금 공사비를 계산을 하니 560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조합에서는 그 부분도 최대한 공사비를 인하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600만 원대에서 절충해서 내려온 선이 565만 원 선입니다. 565만 원이라는 뜻은 기본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특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대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저희가 잘 받아야지만이 우리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그리고 사업비도 일부 늘었지요. 보상비라든지 현금 청산자들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잘 받아야지만이 늘어난 공사비나 사업비를 만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2,200만 원 이상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시공사와 그 부분으로 계속 협상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조합에서 전에 한번 조합원님들께 의견 청취 형태로 해서 시공사는 공사비 565만 원에 일반 분양가 1,94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청취를 기화로 추가 부담금이 1억 2천 이상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님들을 흔들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1940 일반 분양가를 1,940만 원대를 받고 공사비 565만 원을 대입을 해도 발생되는 예상 추가 부담금은 7, 8천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을 더 얹어서 1억 2천만 원이라고 조합원님들을 선동을 시작하게 돼서 오늘의 이제 임원 해임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 그러면 지금 저 비대위 세력들이 얘기하는 임원 전원 해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것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 조합은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지일 때부터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34,000평 철거를 다 진행을 할 건데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합에서 총력을 다해서 다 막을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임원 전원 해임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조합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느냐? 지금까지 진행됐던 철거 업무나 기타 사업 업무가 다 중단됩니다. 다 수도입니다. 올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기타 대출 업무부터 모두 수도입니다.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얘기한 비대위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 임원 전원 해임 후에 철거도 할 수 있고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3, 4개월이면 끝난다라고 조합원님들께 선동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원이 전원이 해임이 되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임원이 전원이 해임이 되면 해임된 임원들이 그 해임 총회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 적법성을 따질 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데 법원 판결까지만 최소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게 맞다라는 판결이 나와야지만이 해임이 된 겁니다. 그럼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합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만약에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선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 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을 시켰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없습니다. 조합장을 다시 뽑고 이사 감사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직무대행자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변호사나 기타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내려보내줍니다. 선거관리 업무만 하게끔 집행부 선정에 관련된 선거관리 업무만 하게끔 내려보내주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럼 거기서 벌써 5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서 조합장 및 이사감사 선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데만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선출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토탈. 그러면 그 기간만 해도 한 8개월 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선출되면 끝이냐? 구청에다가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합장하고 이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변경 인가 받는데 최소 20일 걸립니다. 그럼 변경 인가가 나오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에 등재를 하셔야 되니까 등기하는데 보름 걸립니다. 토탈 미니멈으로 객관적으로 잡아도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합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뭐가 발생이 되느냐? 10개월 동안 사업비 이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아울러서 철거 업무 10개월 동안 다 수도됩니다. 시공사가 철거 업무 안 합니다. 뭐 시공사가 보낸 공문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업무 안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업비하고 이주비 대출이 다 수도비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수도비 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님들 나가셨을 때 이주비 대출해 드렸잖아요. 그 이자를 사업비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이주비 이자가 연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 은행이 새마을금고인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마을금고에서 10개월 동안 이자가 연체가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내용적인 상황 때문에 계약서에도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곧바로 허그에다가 원금 상환 신청을 할 겁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희 대출의 보증인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돈을 받기 위해서 원금 보존 신청을 보증회사에다 공사에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사는 지금 여기 현재 조합원님들 집에 등기부등본 껴보시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설정자가 누구냐?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원금 보존하기 위해서 허브에서는 조합원님들 집 처분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가면 10개월 동안이라는 상황 동안에 조합은 아무것도 못하고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아울러서 그 이후에 공사비 협상부터 일반 분양가 협상까지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3, 4개월 안에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시정비 사업 진행하고 업무 시작한 게 벌써 제가 한 20년 정도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3, 4개월 안에 정상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상황이. 다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늘어날 수 있는 비용이 한 120억에서 200억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조합원님들 재산권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기간이익 상실로 신용불량으로 등재시킬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부에서. 다음. 예. 이 상황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사업정지 기간이 여기 중한 4개월 같은 경우는 임원 전원의 힘으로 11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예. 그러한 사항들을 본인들의 어떠한 커넥션에 의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조합에 지금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호도에서 조합원님들은 흔들고 있는 비대위들은 본인들이 과연 목적을 이루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부터 조합원님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일반 분양가 2,200만 원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양 1구역 지금 3월에 입주거든요. 시공사 현대 GS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류지를 조합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34평 7억 2천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작전현대 분양했는데 청약 마감돼서 평균 분양가 6억 6천 이상. 작전현대 구역은 아시죠? 어디냐? 아직 두산입니다. 시공사. 어디냐면 작전역 이쪽 편에 그 모델하우스 정원대. 그리고 효성 1구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6억 2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평 SK뷰 같은 경우 7억대 이상 가고요. 7억 5천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상공 6구역은 브랜드하고 입지 대비 판단했을 때 2,2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시고 시공사는 항상 분양 리스크에 대한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왜 그러느냐? 시공사는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공사비를 받든 못 받든 책임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사비는 조합에서 시공사에서 시공사한테 어떻게 드리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팔아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제때 못 받아요. 그러면 본인들 돈 갖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데 미분양 나서 건설사 부도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분양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조합이 시행하는 일반 분양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지금 조합에서는 분양분 기성 지급에서 기성률로 기성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PF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분은 뭐냐? 분양분은 뭐고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양분은 분양 수익금대로 공사비를 주는 거고요. 기성분은 시공사가 공사한 만큼만 그때그때 주는 겁니다. 감리자가 확인한 내용만 10%, 20%, 30% 해서 공사비를 책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분은 추후에 분양대금이 기성불 공사대금에 못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 차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조합에서는 정밀하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성분으로 해서 2,200만 원 선까지 일반 분양가를 받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희 조합의 목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시공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원 전원 해임 시에는 철거 중단, 착공 지연, 자금 중단, 소송. 시공사 공문입니다. 공문에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전원 행되면 이자 납부 누가 하냐? 이주기 이자,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사업비 대출 이자도 나오는데 그건 일단 둘째치고 이주기 대출 이자를 낼 주체가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무도 낼 수가 없습니다. 허구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보증을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 약정서를 보시면 은행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우리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허구하고 쓴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주기 대출 협약서죠.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이자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나 조합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에게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원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세 번째가 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즉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상환할 것을 청구하고 청구 통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보증상입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원님들한테 상환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을 조합원님들께 홍보를 해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쪽 비대위 세력은 이상한 공문 종아리 2장을 들이대면서 조합원님들한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 2장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시공사에서 조합의 추가 비용 청구기 조속한 일반 분양을 요청한 공문을 우리 현장하고 아무 관련 내용도 없는 거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사업비 대출이 만기 연장이 안 되면 이주기이자 잔압 및 대출 전액 상환해야 함을 안내한 내용인데 그 내용 갖고도 조합원님들은 이자 대납의 의무가 없다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전적인 부분은 사업비 대출이 전환이 되고요. 이주기 이자가 잔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철거 중단, 협력업체 협상 중단, 공사비 협상 중단, 공사비 인상, 추가 부담금의 입주 지연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연쇄적인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예, 그분들이 지금 한번 주장했던 1월 15일 날 그 비대위에서 발송한 문자 내용을 보시면 사업 지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5월까지 교체 후 철거 단축 시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주가 늦어서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도 조합 물론 2주가 늦어서 사업 지연이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장님이나 조합집행부에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요. 2주 내용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하게 그런 상황까지 설명해 변명 같은 상황이라 말씀 안 드리고 몇 번 여러 차례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아울러서 그러면 2주 지연의 책임이라고 말을 한다면 아주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있는데 작년 12월 달까지 2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던 노인 할머니 한 분 계셨습니다. 세입자예요. 조합원 집에 세입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입자의 집주인 조합원이 누구냐? 비대위 핵심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땡땡 조합원입니다. 그때까지 월세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2주 지연을 시킨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집 세입자는 2주 안 시키고 나몰라라 하고 놔두면서 집세까지 받아먹으면서 조합에서 2주 늦었으니까 니네들 잘못한 거니까 다 잘라야 돼. 말이 안 맞잖아요. 그 할머니가 집세까지 내드린
조합에서 통장 내역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법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팀장한테 확인했답니다. 시공사 팀장이 은행 팀장입니까? 정비업체는 무조건 교체합시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사업 전문관리업체 제가 여기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 회사 교체하셔도 됩니다. 저는 내일 당장 손 털고 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작금의 조합원님들의 상황에 대한 사명감으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정비업체가 받아야 될 용역비가 사업 말이기 때문에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잘라서 새로운 정비업체 쓰겠답니다. 그러면 계약 금액도 저희가 계약했던 금액의 3배 이상은 올라갈 것이고 비용은 몇 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 정비업체 잘라서 새로운 정비업체에 놓아서 일하겠다는 저희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면 저는 내일이라도 손털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공사는 바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일까요? 정추인지 뭔지 그 비대위에서 설명회에서 박땡식 핵심 비대위 멤버가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님들을 모아놓고 떠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녹취를 다 떴습니다. 녹취록으로 한화 얘기 나오고 1.5분이라도 괜찮다. 자료도 한번 보내드린 바 있지만 1.5분이라도 괜찮다. 집만 잘 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원님들 선동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막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했습니다. 일을 아는 사람들,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맨날 그래요. 그 사람들 젊고 똑똑하고 일을 아는 해본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이거는 사업 거덜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세대수가 건축법상 저희가 34세대 이상 없어집니다. 기존의 세대수보다. 아울러서 34세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거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하려면 인허가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인허가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됩니다. 그 인허가 절차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 돈도 신축세대 34세대면 5억씩 잡으면 150억입니다. 150억을 날리는 거예요. 검토는 예전부터 조합에서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조합원님은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총회에서도 PT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했는데 이 사람들 똑똑하고 일 해봤다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세는 해임이고 해임 가능하다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저 비대위에서 문자 보낸 거 다 받으셨을 거예요. 내일이 원래 비대위들 해임 총회 날이죠. 부평농협에서 오늘 뜨악하니 해서 2월 25일 날로 연기 공고 두 번째 때렸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연기에서 내일이었고 내일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왜 안 하죠? 그러더니 뜨악하니 다음 달 27일 날, 25일 날 총회한다고 연기 공고를 보냈습니다.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님들이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이 뭐 그렇게 어리숙한 분들인가요? 그 왜 연기하죠? 두 번이나?
해야죠. 내일. 조합총회는 해임이나 이런 안건이 아닙니다. 조합총회는 일상적인 정기총회 안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조합 임원 전원 해임시켜야 되고 무조건 해임된다라는 기치를 들고 나와서 3주를 넘게 우리 상공육구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한 달 가까이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총회 날짜를 2번을 연기했는데, 한 번 연기했다가 이번에도 2번째 또 연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2월 25일 날 전에도 연기할 겁니다. 3월 달로. 왜 그러느냐? 받을 때까지 연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 싹을 자르는 거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조합에 서명결의 철회서를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근본적인 싹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다음 달 25, 24일 되면 오늘같이 또 연기를 못 때릴 겁니다. 3월 25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연기를 하죠? 조합원님들이 뭐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나요? 내일 해야죠. 내일 해서 본인들의 참석자하고 받은 서명결의서하고 다 합쳐서 의결정족수에 부족하면 깨끗하게 승패를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여기까지구나. 대신에 여기까지다라고 승패를 인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조합에 경각심을 줘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구나 라고 판단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게 맞는 판단 아닙니까?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아 우리가 여기까지였구나. 하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조합 집행부나 조합에 대해서 아니면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경각심을 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라는 역할을 수행했구나. 앞으로는 조합이나 시공사든 우리 조합원님들 다 같이 마찬가지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순기능 아닙니까? 저는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거 순기능입니다. 아, 정치도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여야가 견제 속에서 올바른 정치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바뀌었어요. 복말이 전도돼서 이제는 무조건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은 목적 달성만 하면 된다. 그래요. 총회기가 한 달 연기, 또 한 달 연기, 한 달 연기, 3개월, 4개월, 5개월 가도 자기들이 계속 연장 때려서 어떻게든 받아내면 조합만 발칵 뒤집어 놓으면 자기들이 입성해서 모든 거 다 해먹겠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조합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총회를 열어서 약속한 날짜가 내일이니까 내일 열어서 정족수도 안 나오고 찬성도 부족해서 법적 해임 요건을 못 갖췄으면 부결 선포하고 깨끗하게 손 들고 조합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조합을 견제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은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돈을 시뻘겋게 뜨고 조합 열심히 일하도록 감시하겠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목적이 없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무조건 조합을 뒤집어서 자기들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총회 연기 제가 장담한 건데 2월 25일 날 총회 연기했죠. 그 전날 되면 3월 20 며칠에 또 연기할 겁니다. 보십시오. 또 연기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싹을 자르려면
철회 동의서를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 사람들이 아예 그런 마음조차 못 먹게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이런 예가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북의 4구역, 가까운 데입니다. 북의 삼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편 동네 아시죠? 가까운 데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22년 12월 달에 조합장 해임시켰습니다. 이사들 일부하고. 근데 거기는 전원해임도 아니고 직무대행할 수 있는 이사 2명 남겨놓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해임관리총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작년 22년 12월 달에 해임이 24일입니다. 날짜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 동안 거기가 99.9% 이주 완료되고 철거 펜스 쳐놓고 철거하고 착공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수업 상태입니다. 해임 세력들이 조합장이 됐어요. 새로 뽑아서 들어와 앉았는데 8개월 만에 들어와 앉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비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연장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신공사가 대림인데 대림이 뒤로 빠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빌려 쓴 사업비 대출이자는 택시 메타 꺾이듯이 계속 꺾이고 있어요. 한 달에 돈 10억 가까이 있어요. 계속 꺾이고 있어요. 망가졌습니다. 현장. 제가 어제 북의 4구역 전임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해임 대신 그분도 조합장에서만 해임됐지 그분도 거기 조합원이세요. 거기 집이 있어요. 집도 큽니다. 그분은 2층짜리 집 갖고 계신데 그분 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연배가 위시라 야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 2천만 원 되게 생겼어. 이해되십니까? 조합원 분양가 2천만 원 되게 생겼다는 말은 조합원 비례율이 없어진 거예요. 사업비가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일반 분양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조합원 분양가가 종전에도 거기가 관리처분 당시에 1,400에 조합원 분양가로 관리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조합장을 했던 분이고 정비사업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컨설팅 업체한테 우리 지금 현재 사업성 컨디션을 다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만 조합원 분양가가 2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내 돈 들여서 아파트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망한 현장이에요. 망한 현장. 일반 분양가를 과연 북의 3구역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분양가 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2,200, 300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2,200, 300. 사업자 망한 겁니다. 그게 사고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조합원들은 다 사고가 난 거예요. 실례입니다. 거기 조합원 물건이 피거래가 안 돼요. 누가 사요? 조합원들은 일반 거래자들은 다 압니다. 요즘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팔고 도망가고 싶은데 거기 조합원들은 팔고 도망가고 싶은데 팔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사고 현장 됐습니다. 상호 5구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부 임원 해임했는데 깨끗하게 승복하고 갔는데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북의 4구역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북의 4구역 조합원들이 게시판 같은 데 막 올려요.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러려고 해임했냐 이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조합장 해임시켰다가 임원 집행부 해임시켰다가 내가 피바같이 쓰게 생겼다. 난 그때 그게 맞는 줄 알았다. 지나고 보니까 남은 건 분담금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비리행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게시판에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러려고 뽑았냐? 이러려고 해임시켰냐? 현실입니다. 이거 현실. 다음 주한 19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비가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조합원들한테 이제 그걸 잘 분배를 해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똑같이 단톡방 만들어 놓고 작전 세력들이 껴갖고 남은 사업비 분배에 관련해서 이권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조합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선전선동해서 그 분배에 관련돼서 이권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업체 밀어놓고 막 이렇게. 그게 지금 주한 19의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둔촌중공, 대조일구역 다 이런 데가 똑같습니다. 둔촌중공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하고 분담금 추가공사비 관련해서 싸우다가 조합장이 능력 없다고 그 조합장을 잘랐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집행부가 뭘 했냐? 그럼 현대건설하고 협의 잘해서 공사비가 줄었냐?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아까 녹취록 말씀드렸죠? 본인들 설명회에서 그 어디 사무실 뭐 5층 조그만 데서 얘기한 내용인데 박땡식이라는 그 비대위 핵심 인물인데 이겁니다. 저는 좋은 친구 안 되면 그냥 양아치라고 생각하고 니들을 바꾸겠다. 저 통보했어요. 뒷구녕으로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565만에서 한 발자국도 안 옮기겠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희한테 관심 보이는 건설회사도 있어요.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이 금액보다 낮아요. 바꾸는데 열심히 고생했는데 이 금액이면 의미 없어요. 1군에서 바꿔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5군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1.5군이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같은 겁니다. 1군이 짓니 3군이 짓니 짓는 건 비슷해요. 하나나 이런데 1.5군 난 들어가는 게 나는 현실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을 개되지도 않는 거. 목적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가 GS 현대입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양 1구역이 마찬가지로 GS 현대입니다. 지금 5번 3월이 입주인데 부평권에 계양구하고 부평구권에 현대 배군 2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제2발구역 거기는 입주에 다 끝났죠. 그리고 지금 메이저급 시공사로 우리 계양 1구역밖에 없습니다. 뭐 포스코도 메이저라고 하시는데 GS 현대에 못 따라갑니다. 공사비가 메이저 시공사의 공사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건설 관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공사비 대비 추후 브랜드 프리미엄이 그 부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뭐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네. 이 지금 시공사에서도 얼마 전에 또 공문을 보냈는데 만약에 해임 총회 발생되고 만약에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철거 업무 일시 다 중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 중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1년 이상 사업 수도를 가공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공문도 하고 다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님들께 그동안 과오가 있었던 점은
100% 시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 발전적인 상황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표치를 갖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전까지는 무조건 철거를 완료하는 목표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착공 일반 분양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치를 갖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해인발이니 뭐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유사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 모든 사업 계획은 그대로 떠서 최하 1년이나 1년 6개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만 돌아가느냐, 그 시간 안에 비용들이 그대로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으로 발생이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시공사와 공사비나 분양가 협상이 어디를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철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이제는 철거하는 거 갖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포크라인 한 대 놓고 거니까 철거하는 신용한답니다. 바운다리가 좁을 때는, 공간이 좁을 때는 포크레인 한 대 놓고 파 들어가면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혀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장비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필요 장비들이.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포크레인 한 대 놓고 철거하고 있다고 쇼한답니다. 아니 집을 쇼로 부시나요?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공사기간까지 해서 202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도록,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틀음 없이 조합을 좀 신뢰해 주시고 감시, 견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오늘 다음 달로 해임 초에 연기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철회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철회서 제출을 해주셔서 철회서가 최대한 많이 조합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문자 메시지에도 조합원님께 알려드렸습니다만 익명의 기부자가 1,000만 원씩 기부를 3번 했답니다. 그쪽 사무실에. 그리고 조합원님들한테 10,000원, 20,000원씩 후원금을 받아서 몇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 비용으로 이제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받으면 그 기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되고 신고해야 됩니다. 기부금법 위반이고요. 과연 1,000만 원씩 3번 기부한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 우리 조합원일까요? 공개 못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죠. 그리고 기부금법 신고 대상이니까 내역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낸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돼요. 100%. 공개를 안 해요. 가릴 건 다 가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저분들의 어떤 지금 행위가 조합에 경각심을 주고 순기능으로만 작용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현이 돼서 그냥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합원이 축적만든 조합 사업이 축적만든 그런 상황은 절대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조합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음. 저는 이상 말씀 줄이겠고요. 조합장님과 재임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말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